안녕하세요. 신박한 존버입니다. 이번 하락장, 이때 주식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겠죠. 웬만한 대형주도 마이너스 한 50% 정도는 그냥 떨어지는 그런 하락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을 할 때 제가 신박한 존버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마이너스 50%도 수익 내보고 마이너스 70% 80% 떨어진 것들도 수익을 내보고 했었죠. 근데 하락장 때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장과 상승장은 J커브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상승장 때 수익을 많이 내려고 이번에 대출도 좀 많이 받고 레버리지도 쓰려고 좀 많이 했었는데 제 거 주식 살린다고 뭔가 좀 삐그덕거려서 제 시나리오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속상했죠. 예, 수익을 많이 못 냈어요.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요번에 2021년도 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0번을 올렸는데 마이너스 한 30%밖에 안 떨어졌어요. 보통 하락장이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IMF 때는 마이너스 한 70% 정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난 요번에 한 마이너스 한 50%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나 봐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예측을 해버린 거죠. 쓸데없이. 그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좀 어쨌든 많이 안타까운 하락장이었고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 이번 하락장에는 주식은 싹 팔 거예요. 싹 팔고 수익 난 것들은 다 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뭐 손실이 좀 크다 그런 애들은 비중을 덜어내고 한 30%의 비중만 남겨놓고 걔네들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프로그램도 안 돌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둘 거예요. 그리고 상승장이 오면 걔네들을 다시 매매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퍼포먼스를 내려고 해요. 그리고 비중 확보한 것들은 달러 ETF로 이번 하락장 때 매매를 해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요런 시나리오로 이번 하락장 때 할 거고 다음 상승장 때는 달러 ETF로 수익 냈던 걸 다 팔고 주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100% 이상의 수익을 내려고 이제 도전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으시면 연락을 꼭 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하락장 때 코스피의 움직임이에요. 금리를 올렸고 금리를 내렸고 이 기간 동안에 쌓인 이런 식으로 됐죠. 이 기간을 저는 하락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락장 2년 마이너스 이때 하락장은 26%가 떨어졌다. 근데 이게 덜 떨어지니까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뭐 횡보를 한 5년 했어요. 이때는.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금리를 올렸는데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뭐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떨어졌었죠. 지난 2011년도 이때쯤에 이제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죠. 하락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이때도 코스피 지수가 대략 금리를 올리고 금리 내릴 때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44%가 떨어집니다. 코스피 지수가 44%가 떨어져요. 이제 이런 건 알고 계셔야죠. 어떤 식으로 떨어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금리를 꼴랑 2번 올렸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도 있네. 알고는 계셔야죠. 얘는 금리를 올리자마자 바로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 이런 경우도 있네. 전부터 떨어졌네. 이런 건 알고 있어야죠.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반등을 주는 이 구간이 지금이 이제 이 구간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전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이 뒤에가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점부터 최저점까지가 대략 마이너스 한 35% 떨어졌다. 그리고 금리를 이때 10번을 올렸어요. 그러면 50%는 까줘야지. 마이너스 50%는 가야지. 10번을 금리를 올렸는데 추측과 현실은 괴리감이 너무 크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금리를 내리네. 상승장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시나리오대로 난 더 떨어질 줄 알고 여기서 한 20%는 더 떨어져 주겠지. 제 추측 때문에 이번 상승장 때 다 말아먹었어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서 좀 안타깝게 좀 다 말아먹었습니다. 제 시나리오대로 안 했어요. 제 시나리오대로 했으면 좀 수익을 많이 봤을 건데 이게 조금 안타깝다. 그리고 이번 상승장 때 코스피 지수가 이때부터 한 10% 보통 코스피 지수가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떨어지거든요. 상승장 때 조정이라고 하죠. 조정을 해줘요. 마이너스 한 10% 정도.
근데 이번 상승장 때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0%, 여기가 마이너스 30% 가까이 떨어졌어요. 어제죠, 어제. 어제 이렇게 더 저점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양봉을 세웠거든요. 여기까지 하면은 고점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마이너스 한 3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하락장도 아닌데 지금 이제 금리를 이제 내리고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올린 것도 아니고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하락장은 당연히 마이너스 30%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금리를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상승장이구나. 다시 ETF 팔고 주식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이거는 대응. 금리를 내리면 주식한다. 이거는 대응. 더 떨어지겠다. 이거는 예측. 그러니까 예측과 현실은 전혀 다르니까 꼭 주식이 다시 저점 찍고 올라가면 금리 내릴 때 이때는 무조건 주식으로 돌아오셔야 된다. 이제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하락장이 몇 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근데 앞선 하락장을 보니까 대략 2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렸죠. 그러면 대략 이 정도는 우리가 버텨야 되는구나 라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어야죠. 내일부터 금리를 올리면 이 시간부터는 앞으로 2년, 3년은 걸릴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 한번 떨어졌으니까 이것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대략 1%라도 마이너스 1%라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야죠. 반등 주다가 떨어지겠죠. 방향성이 더 올라가다가 떨어질지, 횡보하다가 떨어질지, 바로 떨어질지 이건 몰라요. 근데 방향은 알아야죠. 얼마만큼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리고 언제 떨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떨어질 거는 아니까 주식이 올라와 주면 판다. 왜냐면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또 올라가면 또 판다. 또 올라가면 또 판다. 근데 반대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으면 주식이 올라가면 산다. 떨어져도 산다. 요런 건 알고 계셔야죠. 이거 같은 경우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예요. 이제 제가 이거를 할 거예요. 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밑에는 한국의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하 시기, 미국 금리 인하 시기, 한국의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달러가 보통 우리가 금리를 올리니까 이렇게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고요. 달러 ETF가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리니까 바로 올라간 적도 있네요.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금리 올릴 때, 금리 내릴 때, 이때가 제가 하락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간 동안은 우상향을 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내릴 때까지는 우상향을 했다. 그러면 대략 저 퍼센트가 몇 프로 정도 됐냐? 이건 알고 계셔야죠. 달러 ETF가 바로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도 있는데 대략 저점부터 고점까지가 한 30% 정도는 올랐다. 이때는 저점부터 이 고점까지, 이 고점까지가 대략 한 40% 올랐다. 그러면 최소 20% 이상은 올라가겠네요. 이제 이거는 인지하고 있어야죠. 상승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기간이 몇 년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신박한 정보를 잘 몰라요.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면 프로그램을 못 돌리잖아요. 프로그램을 못 돌리니까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은 해봐야죠. 금리 올릴 때마다 그냥 10%씩 매수하는 거예요. 100이다. 그럼 여기 10, 10, 10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평균 단가가 이제 생성이 되겠죠.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평균 단가를 내리는 거지만 프로그램을 못 돌리시는 분들은 매수하다 보면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때마다 매수하다 보면 기본적인 평균 단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 가격이 이제 평균 단가겠죠. 그러면 평단가 대비 5%가 오르면 이렇게 5%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 구간은 이렇게 네모가 되겠죠. 이 구간은 제가 평균 단가인 거고 여기 이하로는 손해예요. 여기 이하로는 손해고 여기까지는 거의 본전 부근 그리고 이 위에서부터는 수익 부근이잖아요. 그러면 평균 단가 대비 여기 5% 이상 오르게 되면 50%를 매수하고 계속 10%씩 두드러 패는 거예요. 금리 올릴 때마다. 근데 저점 대비 10%가 오르면 저점 대비 한 10%가 오른 상태라면 이때라면 70%는 사야죠. 그래야 플러스 2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나머지 30%는 내 평균 단가 이 쿠션보다 오를 때마다
뭐 3% 오르든 뭐 몇 프로 오르든 그럴 때마다 뭐 10%씩 사시든 5%씩 사시든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그럼 돈 다 썼으면 만약에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다 썼어요. 돈을 다 썼어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그냥 프로그램을 안 돌리시니까 비중 조절이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수익은 좀 덜 나더라도 이때까지 금리를 인하할 때까지 이때는 돈을 지키는 시기지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에요. 내 돈을 지키는 시기. 주식이 마이너스 50%, 코스닥 주식은 마이너스 90% 떨어지는 시기예요. 이때가. 이 기간 동안이. 그러니까 내 돈을 10%라도 수익을 내려면 20%라도 수익을 내려면 이 기간에는 달러 ETF를 계속적으로 매매하다가 이때 다 팔면 돼요. 이때 금리 내리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달러 ETF는 다 팔고 그리고 나서 주식을 다시 하시면 된다. 아까 전에는 달러 ETF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올릴 때마다 10%씩 계속 매수하고요. 평균 단가 이제 한번 매수하고 떨어졌다가 이때 매수하면 이렇게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되겠죠. 이때보다 5%가 올라요. 5%가 이때보다 이렇게 오르면 이때부터는 50%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50%. 이때 그냥 50% 매수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또다시 저점 대비 10% 오르면 또다시 70% 매수. 그죠? 그러고 나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올라갈 때마다 매수하면 돼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대략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거를 먹는 거예요. 2%를.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매매를 한다. 우리 신박한 정보 프로그램을 못 돌린다면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지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지키려고 하는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하락장, 무서운 하락장이에요. 뭐 주식 사놓고 올라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올라가는 건 상승장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 개똥이 소똥이 돈 벌었다 그러면 앞집 옆집 차 바꾸고 집 샀다 이러면 아 주식 이제 팔아야 되는구나. 이건 알고 계셔야죠. 신박한 정보로 함께 하락장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락장 때는 돈 벌려고 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비중을 덜어내고 손실을 줄이고 다음 상승장을 기약하는 시기가 하락장의 대응이에요. 이렇게 매매하시면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승장 때 돈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순환이 되는데 하락장 때 쓸데없이 그 손실 좀 어떻게 메꿔 보려고 계속 돈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차피 주식이 떨어질 건데 떨어질 때 넣으면 뭐합니까? 올라갈 때 넣어야지. 선순환을 만드는 게 이번 하락장 때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성투하십시오.